어린이집에서 유독 한 원아를 수업과 활동에서 배제시킨 두 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까지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반년 무상상가 임대나 반값 임대료라는 파격적 제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착한 건물주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상기온과 최장의 장마, 폭우 등 상식을 뛰어넘는 날씨가 그 징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유독 한 원아를 수업과 활동에서 배제시킨 두 교사가 정서적 학대가 맞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학대였다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죄로 인정받기까지 학부모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원생들이 다 같이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갑자기 한 아이만 끌고 가 교실 벽 쪽에 세웁니다. 5살 아이만 혼자 우두커니 다른 원아들을 바라만 보고 섰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놀이 시간에도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격리하고 배제한 게 2달 사이에만 23차례. 반복 학습된 저리가 손짓 한 번에 고개를 푹 숙이는 아이. 다른 원아를 괴롭히거나 보육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 제 대변을 봤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뒤를 계속 잡고 돌아다녀 20분 동안. 누가 봐도 급해 보이는 표현인데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청주지법은 1심에서 5분에서 길게는 40분까지도 혼자 출입문 등에 혼자 있도록 격리해 보육활동 참여를 배제시켰다며 공소 제기된 23차례 모두 정서적 학대로 보고 두 교사에게 각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훈육 차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아를 이해시키고 인도하기 위한 설명도 없었고 다른 원아들의 보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들의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처음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 사건으로 진행했다 재판부에서 재조사를 요구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내내 똑같은 아픔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고 지쳤어요.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억울함을 인정받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던 걸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정서학대는 중복학대를 제외하고는 23.8%로 가장 많고 방임도 10.6%를 차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성격이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ADHD나 소아 우울증 등과 같은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외상이 남지 않아 CCTV 확인이 특히 중요한 정서적 아동학대. 그러나 CCTV 확인, 확보부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해 유죄로 인정받기까지 피해 학부모들에겐 여전히 불리한 난제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현금 500만 원을 잃어버린 60대 자영업자가 경찰의 도움으로 돈을 되찾았습니다. 노동자에게 줄 임금이었는데 잡고 보니 훔쳐간 건 일거리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머뭇거리면서 길에서 준 휴대폰 지갑을 열어봅니다.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그대로 사라집니다. 2분 뒤 다른 남성이 나타납니다. 휴대폰 지갑 주인입니다. 현금 500만 원과 1억 원이 든 현금 카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막막하죠. 지금 나올 때도 웃고 공사 사라져 인부들 인건비 주려고 그날도 이제 인테리어 끝나고 이제 갖다 줄 참이었었던. 경찰 2명이 뒤를 쫓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는 등산복 차림의 남성. 저는 CCTV를 확인하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은 피해자의 블랙박스를 지구대에 가서 분석했어요.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된 추적,
이 남성은 곧장 1km가량 떨어진 공원 정상으로 올라가 휴대폰만 버리고 떠났는데 쉽게 찾지 못하도록 낙엽으로 덮어뒀습니다. 1시간 반의 탐문 끝에 마트에 나타난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40대 일용직 인부였습니다. 일거리가 끊겨 그랬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사라지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무섭게 값이 치솟는 아파트와 달리 공실 사태가 속출한 상가 임대차 시장에선 반년 무상임대나 반값 임대료라는 파격적 제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은 임차인을 잡아두기 위한 착하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의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청주 성안길. 그 중에도 특히 인기가 높다는 코너 쪽 1층 2개 점포가 나란히 빈 상태입니다. 6개월은 공짜, 이후 임대료도 반값이라는 파격적 제안에도 공실 사태가 반년째입니다. 그 사람들도 임대인으로서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옛날 생각을 하지 말고 낮춰야 된다. 이제는 그것도 회용 가치가 없어요. 50%를 해도 안 와요, 아무도. 주변 상점도 실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조건은 코로나 직전 시세의 딱 절반 수준. 우후죽순 공실 사태에 청주 최고 수준이던 이 일대 임대차 시세도 급변한 것입니다. 성안길이 얼마나 갈지 제가 35년 여기서 만 35년 부동산을 했지만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다 보니 임대인 10% 정도가 선의로 시작했던 착한 임대료 운동은 거의 모든 건물주로 보편화됐고 팬데믹 초기 20% 정도였던 인하폭도 시세에 맞춰 절반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을 잡아두려면 경쟁적으로 착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오셔갖고 요새 장사 안 되지? 그러니까 여쭤보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당분간이라도 조금 더 깎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선뜻 나서시는. 도시 상권의 무게 중심이 옮겨갈 신규 상업지구에도 반년의 무상 임대 조건은 더 이상 파격적인 제한이 아닙니다.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영업을 해주시면은 내 상가도 살고 또 수익 면에서도 더 이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공실과 임대료 감소가 상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구상가의 경우 평균 10% 정도의 매매가 하락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에서만 150명이 넘는 코로나19 연쇄 감염을 일으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방문자 8명이 여전히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열방센터 방문자로 추정되는 127명 가운데 제천 4명, 청주 3명, 진천 1명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한인 오늘 자정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열방센터를 찾은 도민들 가운데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세상이 바뀐다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 소위 집단 멘붕에 빠졌던 우리 사회도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상상력으로 사회 현안들마다 화두를 던져온 소설가 김진명 작가를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진단해봤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1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코비드19하고 이제 아주 비슷한 게 과거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인간이 극복을 해냈거든요. 저는 곧 이걸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유해 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우리 인류가 움직이게 된다. 바이러스와 공존해왔던 지난 세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죠. 개미, 벌, 인간 이런 존재들은 군집이 본질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해야 사는 존재거든요. 그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당장의 현상을 보는 사람들, 짧은 미래학자들의 전망이고, 지금 이제 조심하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지낸다 뿐이지, 인간의 그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굴복하면 안 되죠. 인류 역사는 한 700만 년 되거든요. 불과 한 1년을 가지고 그렇게 인류를 함부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이 올 리는 없죠. 그 거꾸로예요. 지금 이 코비드-19로 인한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고립해가지고 혼자 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다 이 세계의 환경이 나쁜 곳에서 생기고 있어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거든요. 우리만 지키고 나만 지키고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팬데믹이야말로 약자와 동행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그 마지막 이정표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다 같이 가야 된다. 똑똑하고 환경이 좋고 이런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행복의 대열에 동행해서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안 우리가 이제 뭐 잊었다고 볼 수도 있죠. 많은 사색과 독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깨달으니까 바이러스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인류는 약자와의 동행이 운명적인 존재 의미다. 이거를 우리가 다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농협 청주교육원이 해외 입국자 대기시설로 임시 전환됩니다. 청주 가덕에 위치한 농협 청주교육원은 기존 해외 입국자 대기시설로 쓰였던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연수원의 기존 입국자 수용 역할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농협 청주교육원에는 동시에 60명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음성의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저녁 의심 신고가 들어온 대소면 산란계 농장이 최종 H5N8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를 포함해 반경 3km 안에 있는 새 농가에서 12만 5천 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은 이상기온과 역대 최장의 장마, 폭우 등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날씨가 반복됐습니다. 기상지청이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말 그대로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입증할 징후들이 여럿 포착됐는데요. 지구의 경고일까요?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2020년은 시작부터 예년과 달랐습니다. 연중 가장 춥다는 대한이 무색할 만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며 1월 평균 기온은 영상 1.1도, 30년 평균값보다 4.3도나 높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였습니다. 겨울철 석 달 평균 기온 역시 역대 가장 높아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패딩류나 좀 두꺼운 외투줄이 이제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판매가 저조했고, 그리고 초여름 6월 장마 대신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33도를 넘는 폭염일수가 1.8일을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고, 결국 6월 평균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최고인 22.9도까지 올라 한여름인 7월보다도 0.3도나 높았습니다. 6월에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의 유입과 강한 일사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확장이 늦어졌고, 우리나라 주변은 대기 정체 현상으로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정체 전선이 지속되었습니다. 장마철 강수량도 급이 달랐습니다. 평년보다 늦게 오더니 역대 가장 긴 무려 54일을 머물며
851mm의 역대급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충주 엄정에만 하루 316mm가 쏟아진 8월 2일, 일강수량 상위 기록을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갈아치웠고 호우 강도를 의미하는 1시간 최다 강수량도 같은 날 76.5mm로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강수 일수도 36.3일을 기록해 1년 12달 가운데 비가 온 날이 한 달을 꽉 채우고 남았습니다. 장미와 바비, 마이삭의 하이선까지 불과 한 달 동안 쉴 틈 없이 찾아온 태풍에 오락가락한 가을 날씨까지 말 그대로 기상이변이었습니다. 2020년은 긴 장마철과 집중호우, 많은 태풍 등 기후변화가 이상기상으로 빈번히 나타나며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확실하게 알려준 해였습니다. 모두가 직접 체감한 변화, 더 이상 준비를 미뤄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댐 개통 광역 상수도의 수돗물 사용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는 지난 열흘 동안 매일 광역 상수도 공급 용량인 23만 톤보다 많은 양의 물이 소비돼 긴급 절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주댐 개통 광역 상수도는 충주와 음성, 괴산, 증평, 진천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파 이후 날씨가 풀리면서 얼음판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북소방본부는 결빙 상태가 좋지 않은 저수지와 하천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얼음이 낚시나 놀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얼음판에 들어갈 때 두께가 최소 15cm 이상이 된 것을 확인하고 얼음이 깨져 사람이 빠지면 직접 구조하지 말고 긴 막대기나 플라스틱 통에 끈을 매달아 던지는 등 주변 도구들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충주시와 쿠팡 주식회사가 전국 당일 배송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협약으로 충주에서 생산한 사과와 복숭아 등 특산물이 쿠팡을 통해 전국 각지에 하루 만에 배송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에 따라 새벽 배송도 가능하며 충주시는 손목을 계속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